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자주 보는 investing.com 사이트의 해외 지수 화면입니다. 보시면 현재 세계 주요 지수들이 거의 상승 쪽에 움직임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면 나스닥 100 선물 지수도 1.15% 상승 중이고요. 미국 시장이 썸머타임엔 아마 10시 반쯤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스닥 다우지수가 전일에 나스닥 다우지수가 잘 갔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잘 갔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역시 그 현재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부분들하고 또 WTI 유가가 상당히 좀 기존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보면 나스닥 선물 그리고 기사죠. 위쪽과 관련된 기사, 북한과 관련된 기사고,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은 지금 이슈가 많이 줄어들었죠. 장중 한때에 오늘 말고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전부터 1200원대 위에 올라가서 1298원, 뭐 거의 1300원 가까이 찍고 빠졌었는데,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였었고, 고로 달러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결국 1200원 언더로 빠져야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어쨌든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로 양봉 띄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유가도 오르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딱 하나 더 북한과 관련된 이슈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 유동성, 자금 유동성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직장인 혹은 뭐 많은 투자자들이, 기관도 포함이고요, 자금에 갈 데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도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뜨거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많이 숨죽어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개인 혹은 뭐 직장인들, 전업 투자자분들 혹은 기존에 주식을 안 했던 분들도 아마도 주식에 관심을 가질 시기가 조금씩 도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매일매일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키워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 매일매일 차트도 중요하지만 또 시황이라든지 어떤 재료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저도 물론 공부 중입니다만 많이 부족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수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오늘의 코스닥은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0.3% 정도 하락이 했고요. 지수상으로는 되게 조금 빠진 것 같지만 시장은 되게 요동쳤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요동쳤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아마 여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잘 가는 듯 하다가 종목들이 다 괜찮았어요. 초반에 조금 그 갭 두고서 밀리면서 이 구간 때는 조금 음봉 뜨나 오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밀리면서 빠진 듯 하더니만은 올라가서 오늘 괜찮겠네 그러고 딱 봤더니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양봉을 띄우고 있더라고요. 윗골이 조금 달고. 근데 이렇게 쫙 밀려버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위쪽 관련된 기사로 뭐 북한 김땡은 위원장의 소식으로 이렇게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너무 그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이게 지수가 정말 마치 종목처럼 좀 가는 느낌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빠졌던 이때에 비해서는 견고하게 좀 지켜주는 느낌이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 자체도 수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또 순매수를 해줬고요. 방금 봤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 기관 매도에 개인이 순매수를 해줬다. 여기서 좀 이제 어제 되게 매동이 좋았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좀 더 팔아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역시 좀 외국인들에겐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지수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목들이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 중 하나가 이제 국일제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일제재는 제가 영상을 지난번에 또 한번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유심히 좀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워낙 정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차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이 302평선을 깨지 않았다는 부분이 여기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302평선은 장기 이평선인데 이 이평선을 깨지 않고 움직였다라는 거는 얘가 아무리 빠져도 이 정도까지에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고 받쳐주는 세력이 있구나 좀 라는 생각을 좀 받았고요. 차트만 보고 움직일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차트를 무시하고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 해봤습니다. 뭐 스윙으로도 가지고 있어보고 중장기로도 가지고 있어보고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매년의 매출 상승에 따른 실적 변화를 보고 투자도 해보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저하고 제일 맞는 성향은 단기 트레이딩 및 스윙이었습니다. 한 1주, 2주, 길게는 한 달 조금 안 되게 어떤 차트를 보면서 움직이는 재료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방식을 제가 설명해드리고 또 제가 차트를 보는 방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도 잘못된 건 고쳐나가고 레벨업 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일제진 제가 느끼기엔 참 정직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 후에는 음봉 띄워주는 모습들, 상승 후에 윗구로 달고 윗구로 달고 음봉, 윗구로 달고 음봉 이렇게 쭉 최근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 캔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캔들 기준봉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캔들, 이 캔들, 이 캔들 세 개를 좀 보면 어느 정도 기준에서 이 국일제지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아마 관심 있으실 이 캔들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냐를 아마 좀 중요하게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우선은 얘의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준이 되는 캔들 양봉에 거래량이 터진 이 양봉에 몸통의 끝과 몸통의 아래 끝 그리고 중간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서는 크게 보면 이 아래와 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강하게 세운 이 장대 양봉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개인 투자자가 만약에 위에 달려 있다면 물린 거죠. 물렸다라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밀렸을 때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얘가 밀리고 나서 또 갈 것 같은 그림이다. 기존과 좀 다르다 했었는데 여지없이 좀 무너졌고요. 여지없이 좀 무너졌고 오늘 음봉 달고 윗꼬리 달았지만 그래도 이 거래량 자체가 빠지면서 얘도 동시에 빠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뭐 큰 이탈 없이 자연스럽게 좀 조정의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아무리 빠져도 21평선까지 빠지면 맥스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주 큰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재앙이 없는 이상, 뭐 무슨 뭐 유가가 뭐 엄청나게 빠진다든지 환율이 오른다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뭐 전쟁 이슈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요.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21평선인 브레자밴드 중앙선 정도가 치는 게 빠져도 이 정도까지 빠지는 게 많이 빠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침 그 라인은 이 긴 캔들의 하단 장대 양봉의 하단과 또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 라인보다는 얘가 좀 밀려서 이 정도를 좀 터치해 줄 때쯤 그때쯤 한 번쯤 진입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위쪽 부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거나 수익권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국일제지에 대한 그래핀 관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아마도 계속 나올 겁니다. 폴더블 관련주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소재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래핀이라는 게 지금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구글과 협업됐다라고 나오고 뭐 어떤 공장을 증설했다고도 나오고 막 그런 이슈들이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명백한 건 이 1000원대에서 뭔 놈의 국일제지 무슨 종이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가느냐 했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만 지금 이 1000원 대비 약 1년도 안 된 시간에 거의 6배 7배가 뛰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고요. 그래서 우습게 볼 종목은 아니다. 이게 만약에 아무런 어떤 이슈가 없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한번 맞아서 내려왔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분명히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도 좀 판단이 되고요.
물론 뭐 이제 얼마나 이 회사에서 회장님이 공시를 잘 해주면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홀딩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와 진짜 세게 갈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더 추매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라인에서 좀 밀리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만약 그러면 여기서 좀 들어가는 게 차라리 조금 더 평단 낮추면서 슈팅할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앞서서 빠졌던 이 정도 라인까지도 밀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느냐 개인의 판단인 겁니다. 개인의. 이게 어떤 식으로 갈지 차트를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네 하고 오히려 이 정도 나오면 바닥 짚고 반등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거 계속 빠지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차트는 조금 더 빠지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 정도 라인에서 조정하면서 6,000원 정도를 다져주면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 베스트겠지만 혹시 빠지더라도 많이 빠져 5,500원 정도 라인까지 빠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때가 한 번쯤 진입할 구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좀 길게 지지부진한 식으로 계단식 하락은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요. 왜냐면 여기서 강하게 틀고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좀 지켜주면서 예전에 국일제지 세게 갈 때처럼 한번 강하게 움직이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보시면 이렇게 빠져주고서 어쨌든 우상향 해주고 있는 주봉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앞서서 세게 갔던 이 거래량들만큼 나온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한 번쯤 또 국일제지의 명성답게 세게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국일제지라는 종목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종목이 참 나오기가 어려운데 차트가 되게 견고해요. 진짜 뭔가 좀 믿음직스러운 차트입니다. 이거 안 빠질 거라는 느낌. 그래서 뭐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계속 좀 관심 종목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일제지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번 요즘에 되게 구독자분들도 많이 좀 늘고 또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힘이 됩니다. 좀 부족하지만 매번 시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저녁 푹 쉬시면서 내일 시장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